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5월 주식시장 급등은 관세 혼란과 일자리 불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2025년 5월 미국 주식시장의 놀라운 급등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한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겉보기에 화랑이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의 혼란과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지수부터 살펴보면 5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는 3.9%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무려 6.2%나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6% 급등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시기 미국과 영국은 5월 8일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5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맞대응 관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은 한껏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경고하면서 시장은 다시 긴장했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그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하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도 곧 철회됐고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28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 상당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항소 절차로 인해 정지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부분적으로 중단된 관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무역 정책의 흐름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는 결국 관세는 일정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시장 전략가 안토니 사글린베네는 관세가 미국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는 10%, 중국에는 30%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도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으며 성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진짜 기준선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가까워졌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선임 전략가 케빈 고든은 4월과 5월 중순까지는 평균 관세율 상승이 미미했지만 여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점차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전국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트 잔식은 관세 인상을 앞둔 소비자들의 지출을 앞당겼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4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4.9%로 치솟았는데 이는 작년 11월의 3.9%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최고 투자 책임자 브렌트 슈트는 경제가 요요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재고 확보를 앞당기면서 생긴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표는 바로 5월 고용보고서입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신호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스프링 투자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울릭 반살리는 지금 채권시장은 골디락스 상태처럼 보이지만 예상 밖의 고용 강세가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면 채권시장에도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정책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여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보일지가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5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과 그 이면의 불안한 진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도사린 위험 요소들을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정조준한 초대형 드론 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이 키이우와 모스크바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깊숙한 군 공항 4곳을 동시에 타격하며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부대에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이 대규모 드론 공습은 단순한 즉흥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거미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전은 무려 18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되고 준비된 고난도 전략이었습니다. 공격 대상은 벨라야, 이바노보, 디아길레보, 올레냐 등 러시아 공군의 핵심 비행장이었고 이곳에는 전술 및 전략 장거리 폭격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기관인 SBU에 따르면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략에 진화된 형태로 단순한 국경 인근 타격이 아닌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주요 군사 자산을 정확히 겨냥한 심층 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격 당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공습 장면을 담은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화면에는 몽골과 러시아 국경 근처의 벨라야 기지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실 말리우크 정보기관장은 해당 영상에서 벨라야 기지 지금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이번 작전이 117대의 드론이 동원된 매우 독특하고 정밀한 공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드론 발사기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 사무실 근처에 있었다고 말하며 러시아 내부에 이미 뿌리내린 우크라이나의 정보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드론들은 어떻게 러시아 영토로 침투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위해 작은 쿼드콥터 드론을 나무 컨테이너에 숨긴 채 트럭으로 러시아 영토 안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 시점이 되자 원격으로 컨테이너 뚜껑을 열고 드론 무리들이 날아올라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컨테이너에서 드론이 이륙하고 주변에서 총성이 들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 비행장이 큰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인 이리나 베레슈추크는 아직 러시아의 능력이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지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 군사력에 실질적이고 깊은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전이 미래의 전쟁 양상을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작전은 국제 외교 일정에도 중대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다음날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인해 양측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드론 공습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국방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이 작전이 단순한 선전 효과를 넘어서 러시아 장거리 항공 전력의 실질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저스틴 프롱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자산인 폭격기들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군사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투-95MS와 투-22M3 등 핵심 장거리 폭격기를 잃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구형 모델로 하나라도 손실되면 대체가 어려운 무기 자산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공격 전 러시아는 투-22M3 54대, 투-95M 58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실제 가동 중인 기체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종들은 1950년대부터 운용되었고 대부분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구형입니다. 워싱턴의 전쟁연구소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습 능력은 단순한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항공기 드론 복합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손실로 그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스는 화살을 요격하는 것보다 궁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수미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며 또 다른 여름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전선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휴전, 포로 석방, 그리고 러시아가 납치한 아이들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측은 회담에 앞서 아무런 구체적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회담에서도 전투 중단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지만 양측은 대규모 포로 교환에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같은 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전화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양자 협상 재개 요청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사건이자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크게 바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